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토마토 4월 3일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갑자기 폭등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상승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벽처럼 느껴졌었던 저항선이었던 4200불, 4400불대를 비트코인이 때려 부시면서 한 번에 올라갔는데요. 덕분에 알트코인들도 신나게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칼다노, 또한 비트코인 SV 이런 등등의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상승하지?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100일선, 10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상승의 전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정확히 왜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의 CEO인 CZ는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 여러가지 루머들이 돌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여먹었던 루머 중에 하나는 바로 SEC가 ETF를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찌라시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갑작스러운 상승을 11시간 전에 완전히 때려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빗로드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을 예견한 사람들은 많았죠. 하락을 예견한 사람도 많았고 상승을 예견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 사람처럼 정확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상승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과연 그가 상승 11시간 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G'day everybody, I'm just going to wait for a couple to get on, then we are going to get it started. We are talking about a Bitcoin Black Swan event. Now, it has been some time since we've had something like this. These events, they come out of nowhere, they're crazy, they're absolutely mental. And I think, one second, I'm just sorting this out. Guys, posting to Twitter, is it loud and clear? Moon Pilot, Super So, Rose Silent, Spitfire, good morning, brother, good morning. Dom's Crypto. Guys, I'm just getting in the flow of things now. I've literally I woke up not too long ago, I had a coffee, I'm starting to get excited. And as I said, I'm going to talk about a Bitcoin Black Swan event and why I think it's on the cards. Now, I was scrolling through my Twitter feed today, and I was looking at all these shit posts. There's April Fool's, so everybody's obviously having a joke. There's like all sorts of stuff everywhere. And then I saw this one particular post. Somebody posted a chart of the BitMEX Insurance Fund and what the BitMEX Insurance Fund has been doing. Now, if you look at the BitMEX Insurance Fund, you see how it starts to build up, it starts to build. It has started to curve. It has started to curve, and it's at the stage where it's like that. It's like, it's going off and it's curved like that. It's very, very, very sensitive. It looks like it is on the edge of a cliff. Now, what is going to happen here? This is very simple. If you're somebody that knows the very basics of charting, I mean, even a kid can see this. A normal human being knows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Something big is about to happen. So, I'm going to post a chart of this below the tweet. I'd like to tag the person. 자, 여기까지만 봐도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떡상한 가장 큰 이유는 비트맥스의 보험펀드의 큰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차트 하나를 보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차트를 딱 보니까 곧 있으면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딱 예측을 한 것인데요. 블랙스완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된다면 5,000불까지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도록 급작스럽게 그 일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예측을 한 것이죠. 막연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관련된 차트를 게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공유한 차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크게 한 방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빵 하고 터지게 되죠. 정말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의 트위터가 궁금하시다면은 크립토 빗롤드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팔로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폭등 전에 일어났었던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알트코인 이평선 상승 그 이외에도 이 테더, 스테이블코인 테더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이제 3월 31일 날 한번 찍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재수없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력들의 끈아풀이라고 볼 수 있는 CNBC의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고 다음 목표는 $6,000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반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댕이를 가진 브라이언 켈리인데 소금 한 바가지 잔뜩 퍼다가 문 밖에다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네이버 실검 1위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아직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면서 많은 조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음 불장 때 최고치에서 삽니다. 최고치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또 사람들 탓하고 욕하겠죠. 자, 이것은 저도 지난번에 몇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피델리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그들은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5년 때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런 대기업, 대형 자산 관리사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내다봤고 채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한 시장 조사를 끝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것을 본격적으로 그게 공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피델리티가 이 정도인데 다른 기관들도 전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닌 척하고 이제 가만히 있지만은 속 안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뭔가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다거나 관련된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대형 기관들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망할까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11월에 한창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러시아 미더비입니다. 러시아에서 바이낸스 인기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회사인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곧 있으면 $20억 펀드를 조달 완료할 것이고 투자 모델 조정을 통해서 최대 $10억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이 트루 USD를 만든 이 회사에서 영국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 코인 트루 GBP를 출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이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안드레스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영국 파운드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TGBP 거래는 우선적으로 미국 소재 에스크로 계정 기반인 GBP 펀드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것이며 TGBP의 구매 및 거래는 기타 ERC20 기반 토큰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이 되며 ERC20 기반 지갑과 호환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소식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규제는 지지하지만 블록체인 규제는 필요 없다. 그리고 또한 투표와 같은 공공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블록데이터에 의하면 중국발 프로젝트가 글로벌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무려 25%나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의료, 서플라이체인 등인데 이 중국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4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났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패드와이어가 전국적으로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현지 은행들은 결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서 이는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탈중앙화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출시 이래 99% 이상의 가동 시간을 자랑한다. 근데 100%는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아무튼 패드와이어는 12개 연방은행 간의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지난 1월 기준 하루 처리 금액이 2조 8천억 달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8년 손금액이 3조 2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성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암호화폐 기술이 이 지금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만우절 루머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미국의 유명 유통업체인 시어스에서 제 223개의 체인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루머가 아니기를 바라고 비트코인의 대중화 지속될 수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 페이팔 블록체인 업체 첫 투자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업체인 케임브리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페이팔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JP모건, 그 외에 다른 많은 큰 회사들이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웨스턴 유니온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알 수 있죠. 이렇게 매일 기사를 접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 지갑으로 무려 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부 자금 이동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푸에토리코에는 SJM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이번에 자회사로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푸에토리코 당국으로부터 은행 라이센스도 딴 상태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관리해주는 은행이 푸에토리코에 탄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이미 첫 입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했고 이제 앞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 변화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KBS도 박상기도 유시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암호화폐 중에 2%를 핫 월렛,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98%는 이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개인 키는 오프라인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핫 월렛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 이제 혹시라도 모를 해킹이라든지 그것에 대비해서 무려 2억 5,500만 달러짜리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해킹을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해킹을 한번 당했다가 이번에 한번 또 터진 그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소인데 빙모 거래소, 빙신 아니고 그 빙썸이라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것이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인도 소식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BitBNS가 인도 현지 최초 암호화폐 체크카드인 BitBNS 페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 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은행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서비스 출시를 하긴 했는데 왠지 곧 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한 체크카드 이제 관련 당국 문제로 폐쇄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최초로 출시가 됐는데 이제 인도 특수부대 스와트 팀이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 ATM 기계의 주인을 체포를 하고 비트코인 ATM 기계를 이제 뺏어간 거 압수해간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발리우드 영화 중에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호화폐 체크카드 건투를 빕니다. 부디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자, 다음 소식인데 보통 암호화폐 D앱 개발자들은 그 D앱에서 나오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킨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만든 D앱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수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한 최근에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 플래시 크래쉬,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빵원까지 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 만우절도 지났는데 뻥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시스템 오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이면 공짜로 비트코인을 주워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특이한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도지코인에 관련된 이런 트윗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남기면서 같이 첨부한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수 있다. 이때 한창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안 좋은 기사를 올리면서 도지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도지코인 관련된 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 강아지가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최고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 혹시 일론 머스크 지금 마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정말로 도지코인 팬이 되어버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도지코인 사진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그동안의 벽처럼 느껴졌었던 4200에서 4400불대 그 저항선을 뚫었다는 데에서 정말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